일본의 학교 검진에서 상반신 완전 탈의가 일부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의사들의 주장과 현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당연시해온 것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최근 교토신문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군국주의 일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논쟁입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치욕적인 검진이 여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학교 건강검진 시에 상반신을 완전 탈의해 알몸이 되는 것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 옷을 다 입고 건강검진을 하는 곳보다 일부 학교에서는 완전 알몸으로 줄을 서서 검사를 하는 곳도 있고 수건으로 가리거나 를 제거하는 탈의까지 다양하게 검진을 받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문제이지만 일부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상반신 알몸을 강요한다고 하니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논쟁이 되면서 여학생들의 항의와 분노가 인터넷상에서 계속되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학교에서 학교 내에 건강검진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 일본 내 관계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학교 보건안전법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정기검진은 매년 실시합니다. 척추의 이상이나 피부질환, 혈액의 유무, 영양 상태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반신을 꼭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토시 학교 의사회는 척추 검사 전문가가 진찰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손으로 일일이 촉진을 해야 척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다. 교육적으로는 자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문부 과학성은 진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보호자와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논쟁에서 벗어나면서 상반신 탈의에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춘기에는 위험하다. 조숙한 초등학생들도 민감해한다. 문부 과학성은 탈의를 꼭 해서 찾아야 하는 의료 증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기 검진 진단에서 상반신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부모는 아이가 매우 당황해서 검진을 받았다. 도촬을 무서워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르지만 부모로서 불안하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중학생 두 딸이 있는 어머니는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거듭 항의했다. 옷을 입고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 학교 측의 설명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브래지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느냐 하고 분노했습니다. 교토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의사회와 협의를 하겠다. 척추 검사를 할 때 목욕 타월로 가릴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차기를 하고 있다. 왜 학교마다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 사춘기 여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고 규정을 바꿔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20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단체 검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불만은 자제해야 한다. 이다 보니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는 스스로 남들 눈밖에 나는 것을 싫어하고 눈에 튀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전체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인권 보호는 취약합니다. 최근 마스크 경찰이나 자숙 경찰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개인을 응징하는 집단 이지매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검진에서 개인이 쑥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해서 학교 단체 검진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여자 초중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항의가 최근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상반신을 완전 탈의를 한 상태에서 반팔 체육복이나 교복 블라우스를 걸치고 대기를 했다. 의사가 있는 검진실에 들어가면 하나 걸치고 있던 상의를 완전히 벗어서 알몸이 되어야 했다. 여자 고등학생에게 너무 끔찍하다. 양호 선생님에게 블라우스까지 벗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는데 당연하지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교복 복장에 상반신 알몸이라는 꼴도 우스꽝스러운데
중년 남자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웠다 라고 토로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여학생은 우리 학교도 2시간 전부터 체육복만 걸치고 교실에서 대기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두 그렇게 했고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 우리 학교도 반팔 체육복만 걸쳤다. 그 의사 앞에서 알몸이 되었지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 의사는 수만 명의 가슴을 봤을 것이고 나는 그 의사를 평생 볼 일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고등학생 보고 알몸으로 검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배려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실은 상의를 탈의하지 않아도 검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의사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상반신 알몸으로 검사를 받았다. 조숙했던 친구는 치욕스러워했다. 우리는 불쌍했지만 검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보니 굳이 탈의하지 않아도 청진이 되었다. 충격을 받았다. 50년 전 이야기이지만 남자 의사 앞에서 상반신 알몸으로 검진받았다. 그때 남자 선생님은 지켜보고 있었다. 무신경한 행위였다. 등으로 구구절절 경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검진 의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 검진에서 여학생 80명을 2시간 동안 진찰했다. 한 명당 2분 안에 검진을 해야 하는데 여학생들은 너무 부끄러워해서 탈의도 제대로 못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배려하고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심장과 폐는 청진기가 직접 피부에 닿아야 한다. 양호실은 너무 시끄러워 청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결국 상반신 알몸이 최고의 방법이다. 척추측만증은 사춘기 학생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반드시 상반신 노출을 해야 한다. 옷을 입고는 절대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해에도 일본 육해공군 여성 자위관 모집 포스터가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캐릭터의 짧은 스커트에서 속옷이 보이는 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위대 본부는 속바지이다 라고 해명했지만 도리어 장난치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종 포스터에 만화와 같은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섹스 어필 묘사라는 것입니다. 자위대 본부는 기존 애니메이션 도안을 사용했다. 속바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거듭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도안이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일본입니다.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집단 항의 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2021년에 전세계 트렌드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그중에 단연 1위는 국가별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전쟁이라고 꼽으며 현재 전세계의 위기 해결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택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주요 제약회사들로부터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황은 매우 다급한 반면에 백신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연구 개발 결과가 발표되었고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백신을 극찬하면서 한국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 영국의 백신 회사가 마치 홍익인간의 정신을 보여준 듯 하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과 영국 제약회사를 함께 엮어 생각했는지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의 개념을 부숴버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데 공을 세운 옥스퍼드대의 연구팀은 이 백신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경쟁하는 백신이 아니다 라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과는 다르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국가들의 지원과 함께 백신 개발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결과를 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정치인들에게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신 회사들이 일부러 결과를 늦게 발표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 분명히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 회사를 재촉하게 되고 백신 회사는 충분히 검증 안 된 백신을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권력과 부를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을 빨리 생산하는 나라는 일종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줄을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패권 싸움에 안 밀리려고 일찌감치 백신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주변국에 과시하며 자신들의 백신을 빨리 구입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은 사실상 외면을 받으며 화이자, 모더나부터
공식 백신으로 인정받는 상황이죠.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가격이 비쌉니다. 이들은 백신을 개발해서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를 코로나에서 구해준다면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면 당연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시한 백신 가격이 도스당 단돈 3-4달러밖에 안 된다는 것에 숙연해지는 것이죠. WHO 코로나 대응팀도 모더나 화이자 때와는 다르게 보관이 쉽고 저렴한 백신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WHO는 앞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저온 보관과 운송이 과제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마치 영국의 제약회사가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처럼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차원이라며 한국에서도 생산되는 이 백신이 앞으로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백신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선한 생각이 기적을 만든다. 이 백신의 효과는 9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애초에 코로나 백신이 과학자들이 기대했던 수치인 75%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모더나나 화이자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편의성과 전 세계적 공급 능력을 보자면 결국에는 이 백신이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90% 효과가 나오게 된 과정에서 한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 등 복수의 언론사 등에 따르면 이 백신을 전량 투여한 그룹은 70% 효과를 보았는데 1차 접종 시 백신의 절반만 투입한 그룹이 오히려 90%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의 절반만 투여한 것은 말 그대로 실수였는데 이것이 백신 효과를 90%가 나오게 한 우연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연구팀은 제대로 설명을 못했지만 연구를 주도한 옥스퍼드 길버트 교수는 1차에는 적은 양의 백신을 투입하고 2차 때 정량을 투입한 것이 오히려 면역체계 작동을 좀 더 활성화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토대로 수준의 백신 승인을 받아 백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많은 이들은 전 세계에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공급되는 백신을 생산하려는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며 한국 역시 국경을 개방해서 외국인들을 막지 않았고 한국에 오는 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줬는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K방역 등 결국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기적이 된 셈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또한 방역 물품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상 중 하나는 6.25 참전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참전 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았고 선한 마음으로 이미 고령이 된 많은 용사들의 집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영국 보훈병원에서는 영국이 수많은 나라에 지원군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고맙다고 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복을 받은 게 아니냐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러한 맥락에서 많은 이들을 구해내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경을 완전히 막았으면 좀 더 방역이 잘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이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서방의 많은 언론도 그러한 한국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이득을 보게 되는 이러한 선한 정신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도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당국은 이러한 백신 공급 과정에서 매우 신중했던 것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백신을 무조건 계약하여 치적으로 자랑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질병관리본부는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백신을 찾았고 가장 시기적절한 백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백신을 무조건 거금으로 선계약을 마친 게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며 적합한 백신을 고르며 확실한 물량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확보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3천만 병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그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도 생산이 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영국은 개발하고 한국은 생산한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국이며 이미 어느 정도 해당 백신을 생산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해당 백신의 위탁업체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해당 백신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하는 테스트를 이미 마쳤고 어느 정도 물량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운송되어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와는 달리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되었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통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최적화되어 있고 화이자는 영하 70도라서 운송 및 보관이 몇 나라나 가능할까요? 사실상 콜드체인이라는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선진국만을 위한 황제 백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알려진 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운송이나 보관 등이 상온에서 가능하고 기간도 훨씬 깁니다. 이러다 보니 이 백신은 인프라가 낙후돼 저온 유통이 어려운 후진국 등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응팀은 이에 관하여 이 백신은
기존의 유통 채널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도 어느 정도의 간단한 냉장 장치만 있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의 코로나가 아스트라제네카로 잡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넘쳐 코로나가 폭증하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와 같은 나라에 투입을 빠르게 해서 미국 등과 비교하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면서 백신 성능은 화이자 모더나 것이 분명히 좋을 것이지만 유통이 편한 것만큼 백신에서 중요한 요건은 없다며 인도 같은 후진국이 오히려 선진국보다 코로나가 빠르게 안정될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의학 채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